보시면 이제 그 도구 중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정 스위치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까만 색지 같은 게 있어요. 윈도우, 토미 윈도우라 그래가지고 까만 색지 그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 이분이 이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저 맞아요? 저 맞다고요? 왜 웃으세요? 맞아요. 네. 자, 이런 내용들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뒤에 보이십니까? 키워드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감정, 정서, 표현, 그런데 놀이 중심.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관계된 것은 감정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리사 필드맨이라고 여기 지금 이 학자들의 기저 위에서 끌어낸 키워드고요. 그 키워드가 도구화된 게 감정 표현 놀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100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사 필드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데이빗 호킨스라는 의식혁명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네. 질 볼트 테일러. 최근에 테드에서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 볼트 테일러, 뇌과학 해부학자 질 볼트 테일러. 이 네 분들의 베스트셀러에서 좀 끌어낸 내용들이 이 콘텐츠 속에 도구화된 내용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 귀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리뷰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졸음을 깨는 방법. 옆에 계신 분들 나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는 사람이다. 그럼 더 잘 됐네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네? 평안하냐. 그 제주도부터 마라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신의주까지 전부 다 안녕하세요, 그죠? 우리 아이들 인사는 좀 달라지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감정놀이 프로그램에 제일 처음에 감정 인사 포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때. 그죠? 그냥 안녕하세요는 그냥 say hi잖아요. 그죠? 그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생각하고 감정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뭘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끼거든요. 지금 선생님 나의 기분은 부끄럽다. 선생님 지금 나의 감정은 궁금한 감정? 사과 말고 감. 네, 감정은 뭐 그냥 편안하다. 편안하다. 네. 왜요? 지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는 잘 모르니까 궁금은 하지만 어쨌거나 기다리면 안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까지. 쏘쏘. 네, 쏘쏘. 고개 숙이면 저는 시켜요. 지금 감정이 어때요? 만족한다? 네. 시킬 줄 알고 지금 뭔가 막 생각하셨어요? 나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그런 면도 좀 있죠. 그죠? 네. 왜 그러셨어요? 내가 감정을 물어볼 건데. 내 감정이 뭘까지 잠깐 생각을 한 거였죠. 네. 그랬더니 아까 아리송하면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조금 그런 면도 있죠. 네. 그것이 감정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언어적 감정, 행복해, 즐거워, 슬퍼, 기뻐, 화가 나 이런 내용들의 그 용어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이때 상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때 상을 드릴까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많이? 2013년도에 제가 이걸 개발할 때, 시작할 때 우리말 사전에 232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검색해보면 이쪽에 이제 논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뭐 400 몇 개라는 분, 뭐 600 몇 개라는 분 막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감정 표현 단어, 그걸 몇 개 정도 쓰세요? 선생님 몇 개 정도 쓰세요? 저 한 20개 정도 쓰지 않을까요? 거짓말. 네. 적어요. 20개 다 얘기해 보세요. 10개로 줄이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10개는 쓸 것 같아요. 해봐요, 10개. 분하다, 이런 거. 방송사에서 그걸 했잖아요, 무작위로. 그래서 1분의 시간을 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대화 속에서 표현한 감정, 표현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잘 표현하는 분들이 평균 7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3개 정도. 그렇죠? 가족이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 가족과 대화 나눈 속에 들어있는 감정 표현 단어. 난 매일 신랑한테 여보 좋아 라고 말해요. 좋아. 한 개. 좋아. 그냥 just simple. 그래, 하여튼 뭐 얘기는 뭐 좋은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달라요? 사랑하는 거 늘 사랑하지만 표현은 좋아. 표현은 잠깐씩 좋고 돈 갖다 줄 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는데 혹시 이 도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윈도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표정으로 옆에 분과 내 감정을 나눠보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표정으로. 네, 뜯어서 일로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줌이 안 달려있죠. 우리 눈에. 줌이. 그죠? 아니. 달려있어요. 근데 그 줌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그 큰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굉장한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더우먼처럼 삐리삐리삐리삐리 그러면 저 사람은 눈을 딱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으로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에 담긴 정서에 의해서 저 인간이 나를 웃는 표정이지만 미워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초점의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마이크로 다닐 거예요. 그죠? 그게 비언어적 감정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겉에 모습 보고 얼른 판단해 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분과 내 감정을, 내 기분을 표현하면서 요걸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한테 선생님은 우리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말하지 마시고 막 이게 무릎에다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안 되고. 아, 그렇네요. 한쪽으로 누르면 되고서.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셨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 그냥 수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고 표정으로 이렇게 해보라니까요. 희로애락을. 네, 표정으로 전달을 해보세요. 그리고 받은 분은 아,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전달했구나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말을 안 하는 일은 참 불편해요. 그죠? 말을 못 하는 일도 참 불편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감정에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데 언어적 표현이 많습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많습니까? 네, 비언어적 표현은 숨길 수 없는 표현.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언어적 표현은 거짓말할 수 있는 표현. 맞아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감정 표현하면 언어적 표현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 감정도 두 가지예요. 졸리시죠? 저한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How do you feel now? comfortable. 편하네요. 좋으니까 그러시죠. comfortable. 근데 왜 한국말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난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comfortable 이렇게 되죠? 자, 감정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여쭤본 감정은 너 나한테 유감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싸울래? 그거잖아요. 그죠? 너 도전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통제받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한 일들로 그 뿌리가 너무 깊죠. 그죠? 그래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한테 지금 여쭤봤더니 나 시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우리의 유통기한은 끝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필링이잖아요. 그죠? 이모션 또는 필링이라고 하지만 정서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하고 다르죠. 내 느낌, 내 외부적으로 받은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받은 느낌, 232가지, 400가지 비언어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시험 보면 100점 맞는데 생활 속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결혼을 하셨죠, 선생님? 네, 했습니다.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중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한 40분 해요, 스트레칭을. 그래서 다 끝나면 이제 뭐 생기 이렇게 구호를 하고 우리는 치유되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숫기가 많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거기를 가면서 제 컨셉을 정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살리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다 보는 데서 가서 꽉 끌어안아. 그리고 뒤통수를 붙잡고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생기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흥채필. 여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러고 남자들은 저를 공공의 적을 만들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해요. 우리는 그 용기가 우리의 표현에 너무 중요한데 그거 못하고 그냥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나면 가족들한테 또 내 제자들한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 연구소는 이런 이전에는 저렇게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비대면 교육이 안 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쭉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유아 교육 기관을 겨냥을 해서 했지만 지금은 성인까지 시 건강지원센터까지 다 불러서 가고 있고 현재 미국 엘라베마주의 5번 주립대학교 거기 코리아 코너에서 자격과정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감정 표현 놀이에 대한 100가지의 교환이에요. 교환집.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연합뉴스 TV에서 20년도에 볼만한 신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이 책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부지에 있는 이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자꾸 잊어먹는데 재활과학연구소에서 이렇게 저한테 과제를 주신 제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부합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감정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안 시킬 줄 알았죠? 멀어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마음속, 머릿속. 아까 그 본 거 기억하시는구나. 감정 어디 있어요? 선생님 감정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척하지 마시고. 감정 어디 있어요? 마음속.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죠?
이제 이런 거 지금 찾는 거예요. 대략 난감한 질문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어디 있어요? 가슴 속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 속에는 심장하고 폐가 들어있는데 어쩌면 저 감정이고. 선생님 자신 있게 웃으셨으니까 감정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차원이 다르시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오지 못했잖아요.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느낀다고요. 건강하거나 불편하거나 감정을 똑같이 느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수준 차이, 종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짧게 영상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봉영학교 PC가 살짝 형광등을 같이 달아놔가지고 미리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메서입니다.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점점 더 기독교가 쇠퇴해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영국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술을 파는 호프집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선교사를 가장 이거 아니다. 영국은 키워드 다시 쳐봐.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고 88세 할머니로 쳐봐. 지난 2015년 지나간 것 같아.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 에든버러의 뒤에 나와? 이거부터 나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개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장이 아니요. 높은 교회 특유의 죄송해요. 이게 넘어간 것 같아요. 아까 찾아놨는데. 인테리어를 꾸며 개불 프랑켄슈타인 관련 테마 술집으로 바뀐 것이죠. 영국 브리스톨에선 한 이거. 교회가 이거. 대부분의 병원들 다 문을 닫았어요. 건너뛰고 화면 크게. 아니 중간에. 에게 놓여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88세의 한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틱톡에 치매와 투병 중이라는 88세 어머니의 추억을 회상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치매를 통해서 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Okay. Great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끝나면 PPT로 돌려줘. What about Paul? Paul?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Lord and Savior.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you. 이 88세의 할머니는 주소도 모르고 믿어지세요? 가족들 이름 다 몰라도 예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화나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라는 복숭아처럼 생긴 이렇게 뒤에 편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초기에 감정을 인식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뇌 부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가 걸려도 어렸을 적에 영유아기 그 이전에 여기 패턴화된 자기 감정은 치매가 걸려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발달된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하는 신피질 이 부분은 사실은 7세까지 윤석열 나이 5세까지 한 80% 이렇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25세까지 다 성장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느끼고 인식하고 또 알아가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내가 알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건강하게 표현하는가,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얼만큼 있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25세 지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증명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감정을 여쭤봤는데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저한테 감정 물어보면 생각하죠. 내 감정이 뭐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데 아이들은, 영유아들은 그냥 바로 튀어나오죠. 바로. 그런데 어떻게 튀어나와요? 언어적으로는 단어를 많이, 그때 언어 확장이 일어날 때 단어들을 많이 이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그게 체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성장된 상태에서는 정서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생소하고 어렵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루지 않아요. 지금도 다루지 않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감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은 이런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 눈높이에 아이가 지혜롭게 열린 질문을 통해서 건강하게 정말 총명하게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막연하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 눈높이에 맞는 아이의 언어로 이 아이가 이해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체와 함께 어우러져서 오관, 네, 오감이라고 흔히 표현들 하는 5개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 초등학생이 되었더라도 그 일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는 왜 2발짝 이상은 뛸까요? 특히 유아들. 왜 그럴까요? 기질적으로 1번 기질적으로 산만해서, 2번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자, 뇌 발달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본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기는 뇌의 각 기능 부위별 발달 순서가 있는데 그 부위 중에서 이 아이가 어른처럼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근육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키가 크게 하기 위해서, 몸무게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니까 얘가 뛰는 건데 그걸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난장이 나라가 되겠죠. 그죠? 나중에. 감정도 똑같죠. 감정 안 알려주고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는데 얘가 왜 이래 귀찮게 그냥 그렇게 알아.
자, 그래서 리사 펠드맨이라는 캐나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영상의학과 의사니까 뇌를 중심으로 해서 MRI로, 펑셔널 MRI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를 해서 테드 아시죠? 명기현말리 같은 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고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가 됐죠. 그 사람은 감정 분화, 희로애락밖에 모르는 지구상의 77억 인구 중에서 10% 정도는 실감정증 환자라 그래요. 잃어버릴 실. 그래서 희로애락 정도의 수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 인지도 못해. 그럼 10% 77억 중에 그죠? 7억에 7억.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까요? 그래서 그 리사 펠드맨은 뭐라고 하냐면 감정 단어를 많이 알아야 감정 통제도 쉽다고 저술을 해요. 그래서 감정 발견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카드를 가지고 그냥 우리말 사전에 보면 감정의 정의가 희로, 애락, 공포, 수치 이렇게 놓고 서양의 경우에는 살짝 달라요. 거기에 역겨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키워드가 달라지는 거죠. 그 속에 수백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슬프고 화나고 하는 그 부분 속에 아주 세밀하게 정의화되어 있는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화났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10%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화났는데 어떻게 내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중한 결과를 얻냐면 2년 내지 3년 동안 이 감정 표현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요, 영유아용으로 180개 정도의 감정 표현 단어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끌어내서 그거를 도구화시킨 게 감정 표현 놀이 프로그램의 도구인데 2, 3년 정도 이 훈련을 하면, 이 생활을 하면 최소한 40에서 50개 정도를 자연스럽게 써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40개, 저도 40개 못 씁니다. 안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함께 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그래서 리사 펠드맨이라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MRI로 뇌에서 반응하는 내용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러냐면 그녀는 단어는 개념을 의미하고 개념은 예측할 수 있고 신체 조절이 가능하게 해주며 기분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 감정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죠? 생각, 마음, 의식, 감정, 정서 다 쓰는 말이죠.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느껴진 감정을 얼만큼 세분화해서 분화시켜서 체화시켜서 내가 잘 표현하고 소통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상대의 관계 속의 정서는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요. 그죠? 정서가 달라진다고요. 그죠? 그 정서가 달라진 관계 속에서 생긴 반복 누적된 내용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의식의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 속에는 별거 안 들어있어요. 희로애락밖에. 근데 어떤 프레임 속에는 수백 개의 감정 표현 단어들이 들어있고 실제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프레임과 먼저인 프레임과 이 나중인 프로그램 그 의식의 프레임의 차이는 그 사람의 어떤 차이를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셨죠? 부부싸움 해보셨죠? 네? 부부싸움. 네.
밤새 하시죠? 아니요. 짧게 하세요?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 아유, 지혜로우세요. 네. 네, 저는 딸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 딸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일단 글을 써. 그럼 일단 이게 정제가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보고. 아, 이래도 시비 안 걸고 저래도 시비 안 걸겠지. 그러면 이제 딱 그때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calm down 되죠. 서로. 아까 말씀드린 질 볼트 테일러는 뇌신경해부 학자, 과학자. 그 여자는 37세에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병석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좌뇌형, 우뇌형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좌뇌형이십니까? 우뇌형이십니까? 우리는 좌뇌형, 우뇌형이 분별이 되면 그냥 평생 나는 우뇌형이야. 나는 좌뇌형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감성적이야. 이렇게 그냥 딱 치부해버리고 그대로 가죠. 그죠? 근데 질 볼트 테일러는 홀브레인 리빙이라는 전뇌적 삶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7년 동안 누워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형적인 좌뇌형으로서 우뇌의 기능을 불러들여서 활용하는 거를 책으로 만들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뇌를 열고 이 밤할 만한 그 누르는 혹을 떼내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여자도 테드에서 아주 명강사가 돼요. 근데 그 여자의 질 볼트 테일러의 성장 환경은 너무너무 불우해서 마약 환자 애인도 있었고 아버지는 성공회 목사님인데 가정을 팽개치고 양육을 포기한 뭐 이런 아주 불우한 환경. 그리고 자기 동생은 아주 심한 조현병 환자라서 정부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요. 그러면서 그 책, 자기가 아픈 동안 있었던 일을 책으로 기술을 하는데 그 책에서 이 뇌를 4개로 부위를 나눠요. 좌뇌, 우뇌, 좌뇌의 감정형, 사고형. 우뇌의 감정형, 사고형.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를 쫙 수십 개를 다뤄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할 때 그것을, 그 기능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불러들인 기능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질 볼트 테일러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리사 필드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지능이 높은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감정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들 때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분도 같이 감정지능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감정지능이라면 좀 생소하시죠, 그죠? 네. 오늘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들은 감정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정서지능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부분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뼈가 206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감정 단어도 제가 초창기 할 때 200개 넘더라고요. 그것처럼 마치 우리 몸의 지체처럼 우리 몸에 발가락 하나가 부상을 당하면 똑바로 서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체라고 그러죠.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감정도 똑같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건강하게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건강한 내면이 생기는 게 감정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뇌를 통해서 말과 표현,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그래서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고 소중한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를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드린 학자들이 이런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로 들어가면 감정에 대한 연구가 찰스 다윈부터 나와요. 동물의 감정을 연구한 찰스 다윈. 그 다음에 데이빗 호킨스라는 심리학자. 그 다음에 리사 펠드맨이 나오고 또 밑에 보면은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은 표정만 가지고도 감정을, 아까 그래서 제가 표정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비언어적 감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내적 삶에 대한 책이 질볼트 테일러가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내 감정에 대한, 우리는 뒤늦게 감정에 대한 깊이와 그런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지만 저 책을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으로 들어갈 텐데, 표현, 목소리 크면 표현 잘하는 겁니까? 이 콘텐츠를 전국에 보급을 하는데 어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의 어느 한 분이 감정 표현 놀이를 뭐하러 해? 요즘 아이들은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서 탈인데, 맞습니까? 선생님들이 졸리시구나. 이제 뭐 하나 또 시키셔야 되겠네.